자, 이 시간에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심리학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 심리학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 데니얼 리처드슨 지음, 박선영 역. 머리 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다. 머리 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다. 지난 100년 동안 신경과학은 뇌가 어떻게 정보와 충동을 전달하는지 뿐만 아니라 뇌의 특정한 정신 기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탐구했습니다. 예컨대 쥐와 인간의 경우 해마가 공간적 표현과 기억에 크게 관여한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의사들은 환자의 정신적 증상과 뇌의 특정 위치의 손상 사이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충격은 심한 부상이나 종양, 뇌졸중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거나 기억을 잃거나 얼굴 한쪽만 면도를 하는 환자가 들어오면 부검을 했을 때 뇌의 어느 부위에서 손상된 조직을 발견할지를 놓고 의사들끼리 서로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중하게 통계를 낸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뇌 지도를 개발하게 됐는데, 머리 뒤쪽에 있는 후두엽은 시각, 귀 위에 있는 척두엽은 언어 등 모든 뇌엽과 주름이 정신적 기능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그것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뇌의 한 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이 사라져서 단어 하나하나가 고통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으면 언어 능력은 손상되지 않지만 뜻을 알 수 없는 말들이 줄줄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 각 환자들을 연구해보니 뇌의 작은 부분들이 특정한 정신 기능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노력의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것이 골상학의 발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몇몇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정한 정신적 기능이 뇌의 특정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면 머리 모양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정신적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러한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의사들이 사람들의 머리를 단순히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성격을 진단해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점성술이 천문학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처럼 심리학자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골상학은 프랜시스 골턴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생학 이론에 적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과 유럽 백인들 사이에 관찰되는 머리 모양의 차이가 노예 매매를 정당화하는 도덕적 이성적 우월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과학을 바탕으로 삼은 인종차별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미국 이민 정책을 형성하고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사상과 훗날 나치의 등장을 부채질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모자 크기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골상학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초기 해부학자들이 처음으로 확인한 뇌 영역의 이름과 기능들 중 상당수는 오늘날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에 대한 이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손상 위치를 나타내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뇌 손상은 복합적인 증세로 한 부분에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둘째, 예전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단순히 증상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증상이 아닌 증상에 대처하는 사람까지 관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가 놀라울 정도로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뇌세포들은 손상이나 변화된 정보에 대응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모든 것이 뇌 손상과 관찰 가능한 환자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복잡하게 합니다.